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불법 과적을 한 화물차는 그만큼 제동 능력이 떨어져 상당히 위험한데요. 경찰과 자치단체가 사실상 단속에 손을 놓고 있어 불법 과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박주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제주시 무수천 사거리에서 발생한 9중 추돌 사고. 한 달 뒤 또다시 벌어진 8중 추돌 사고. 사고를 낸 차량은 모두 4.5톤 화물차로 불법 과적 상태였습니다. 대형 교통사고의 주범으로 꼽히는 화물차의 불법 과적은 얼마나 달라졌을까? 제주 시내 한 물류회사. 4.5톤 화물차를 개조한 뒤 적재 중량인 5톤보다 훨씬 많은 물건을 싣고 있습니다. 여기는 한 몇 톤 정도까지 실을 수 있어요? 저기 지금 10kg는 한 17, 8톤 실어요. 쉽게 다 과적이죠? 과적이 안 적은 거는 제주차가. 하지만 지금까지 과적 단속에 적발된 적은 없다고 말합니다. 만약에 운이 없으면 경찰에서 스티커 정도 안 하세요. 관련 법규에는 경찰이나 지방자치단체 모두 과적 차량을 단속해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차량의 무게를 재는 개근기조차 없습니다. 어쨌든 저희도 장비가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으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도로관리 사업소하고 시청관찰과가. 그나마 제주시가 개근기를 보유하고 있지만 지난해 이후 적발 건수는 한 건도 없습니다. 항상 내는 건 아니고요. 우리 다른 업무도 같이 하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매일 나가서 단속할 게 아니고요. 불법 과적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지는 물류회사에 대한 점검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과적, 허술한 단속이 사고의 위험을 높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제주시 지역 신규 쓰레기 매립장과 소각시설 최종 입지로 구좌읍 동복리가 확정됐습니다. 제주도는 어제 입지 선정위원회를 열어 교래리와 동복리, 회천리 등 후보 지역 3군데 가운데 지역 주민들이 단독으로 신청서를 제출한 동복리를 최종 입지로 확정했습니다. 제주도는 이달 안에 입지 공고 절차를 거쳐 정부에 관련 예산을 신청하고 올해 안에 세부 추진 계획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가 이렇게 새로운 쓰레기 매립장 입지로 확정되면서 그동안 우려됐던 쓰레기 대란은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내후년부터 공사를 시작해 늦어도 2019년까지는 완공하겠다는 것이 제주도의 계획인데요. 쓰레기 매립장 문제가 남긴 교훈과 과제를 조인호 이소현 기자가 심층 취재해봤습니다. 쓰레기 매립장과 소각장 유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마을 주민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찬반 투표에 참여한 주민 258명 가운데 70%인 180명이 찬성하면서 매립장 유치를 신청하기로 결정됐습니다. 동복리 주민들도 한때 찬성과 반대 여론이 부딪히면서 극단적인 충돌 우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 차례 토론을 벌인 끝에 주민 투표를 한 뒤 결과에 승복하기로 합의했고 찬성과 반대층 모두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동복에 유치하는 걸로 이제 결과물이 도출됐기 때문에 반대 대책위는 일단 해산하고 유치추진위원회로 전환하겠습니다. 동복리 주민들은 매립장 유치를 마을이 화합하고 발전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주민의 입장으로서는 불편한 일이죠, 사실은. 그러나 국가적이나 도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어떤 그런 일이 이루어져야 되고. 서울이하고에 구미도 우리가 대나무 갔다 왔는데 모든 거 참고 삼아가지고 그래서 더 보람 있고 더 잘하도록 지금 해야 되겠죠 뭐. 이로써 그동안 좀처럼 해결점을 찾지 못했던 입지 선정 문제는 일단락을 짓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웃 마을인 북촌리 주민들은 적절한 보상 대책이 없다며 여전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동북에만 치중을 하고 북촌은 이런 뭐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더 피해를 보는 겁니다. 이에 따라 매립장 문제가 지역 갈등으로 번지지 않도록 조정하는 것이 또 다른 과제로 남게 됐습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제주시 지역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처리할 새로운 매립장과 소각장이 들어설 동복리의 옛 채석장 부지입니다. 넓이 21만 제곱미터로 기존의 봉계동 매립장과 맞먹는 규모입니다. 제주도는 동복리 주민들에게 가구별 태양광 발전기와 지하해수 힐링케어타운, 마을 주유소와 초등학교 살리기 등을 위해 565억 원을 지원합니다. 하지만 환경오염과 안전성 문제가 불거질 경우 힘겹게 얻은 주민들의 동의는 물거품이 될 수 있습니다. 특징이 되면은 거기에 환경 피해가 전혀 없고 최신 기술이 도입된 친환경적인 소각장이라든가 매립장 건설할 계획입니다. 기존 봉계동 매립장이 이미 포화 상태에 이른 가운데 새로운 매립장이 완공될 때까지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할지도 문제입니다. 제주시는 봉계동 매립장에 쓰레기를 5m 정도 더 쌓는 증설 공사로 포화 시기를 늦추겠다는 입장이지만 주민들이 동의할지는 불투명합니다. 시설을 할 때 동안은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주민 협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협약에 의해서 저희들은 그 지역 주민하고 또 재차 또 이제 연장 협약을 해야 되겠죠. 제주시에 이어 읍면 지역 매립장 3군데가 5년 안에 포화 상태에 이르고 서귀포시 매립장도 예상보다 10년이나 빠른 2024년이면 가득 찰 것으로 보입니다. 재활용품이라든가 이렇게 들어오긴 하지만 제대로 처리되지 않으면서 읍면 매립장에 그대로 매립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포화가 이미 돼 있는 곳도 있고 포화가 거의 임박해 있는 곳도 있거든요. 결국 새로운 매립장을 찾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에너지 자원화 시설 등을 늘려 매립량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쓰레기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없다면 새로운 매립장도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쓰레기도 자원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정책 전환과 함께 스스로 쓰레기를 줄여나가는 시민들의 실천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제주에 유학을 오거나 관광을 온 중국인들이 자동차 운전 면허를 획득하는 것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중국에 비해 절차가 간소하고 면허 시험도 쉽기 때문입니다. 김찬년 기자의 보도입니다. 교환학생으로 지난달 제주에 온 중국인 유학생 란적 씨. 중국보다 절차가 간소하고 시험도 쉽다는 주변의 권유에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했습니다. 我得在韩国留学5年左右，打算在韩国买辆车，而且听学长说，在韩国考驾照非常容易。 란적 씨처럼 제주에서 면허를 따려는 중국인들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운전면허 필기 시험에만 올 들어 지난 3월까지 중국인 268명이 응시했으며 합격률도 높아 이 가운데 77%가 1차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장내 기능시험에도 122명이 응시해 88명이 합격했습니다. 비용도 절반밖에 들지 않고 귀국 후에는 필기시험만 보면 중국 면허로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在韩国这边考试呢，会比在中国的内容简单的多，而且时间短的多，而且方便的多，所以说在这面考的会比较容易一些。 제주에서는 관광객보다 유학생 등 주로 장기 체류자들이 직접 운전하기 위해 면허를 따고 있습니다. 이들 대부분 한국어가 서툴고 지리도 익숙치 않아서 교통사고가 늘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세월호 침몰 사고로 인해 각종 행사가 줄줄이 취소됐습니다.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은 세월호 침몰 희생자를 애도하기 위해 오는 5일 예정됐던 어린이날 기념 행사와 8일 예정됐던 어버이날 행사를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번 달 열릴 예정이던 용현 선상음악회가 취소됐고 제주국제폴로 경기대회와 한라산 철쭉 등산대회 등은 개최 시기가 조정됩니다. 네, 5월의 첫날인 오늘 맑고 따뜻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일사휴가가 더해져 기온을 더 끌어올리겠는데요. 하지만 해가 지고 나면 서늘해지는 날씨에 대비해서 가벼운 겉옷 챙기는 것이 좋겠습니다. 내일은 낮 기온이 25도까지 오르는 등 한낮에는 조금 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자산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은 종일 쾌청한 하늘과 함께하겠습니다. 북부 지역의 기온 13도 내외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은 모습인데요. 낮 기온은 20도에서 21도로 어제보다 3도가량 높겠습니다. 서부 지역의 현재 기온 12도 내외, 낮 기온은 20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네, 현재 남원의 기온 10도, 안덕과 서귀 13도 보이고 있고요. 한낮에는 20도를 웃돌면서 반소매 차림도 큰 부담 없겠습니다. 동부 지역의 기온 11도에서 13도, 낮 기온은 22도에서 23도를 보이겠습니다. 네, 성판악은 어제 같은 시각보다 기온이 2도가량 내려가 있는데요. 이 산간에는 오늘 밤부터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어 밤길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삼척도 맑은 가운데 아침에는 평년보다 낮은 기온 보이다가 낮부턴 점차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네, 해상에는 물결이 잔잔하게 일겠지만 짙은 안개로 인해 시정이 좋지 않아 해상 활동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대부분 공항 맑거나 구름 많은 모습이고요. 광주공항에는 저시정 특보가 내려져 있어 항공기 이용하시는 분들은 운항 여부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겠습니다. 네, 주말까지는 맑고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다가 일요일에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세월호 침몰 사고로 어려움에 처한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정부가 긴급 복지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세월호 사고의 직간접 피해자에게 위기 상황 사유를 적용해 생계와 의료, 주거 등에 필요한 비용이나 현물을 지원하기로 하고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접수된 긴급 복지 지원 신청은 제주도 11가구 40명과 경기도 9가구 12명에 그치고 있다고 보건복지부는 밝혔습니다. 한편 제주도는 세월호 참사의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사업체에 관광진흥기금 100억 원을 이달 안에 긴급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계 소식과 생활정보를 정유진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제주 출신 음악가인 예지영, 김연아의 듀오 콘서트가 오늘 저녁 7시 30분 제주대 아라뮤즈홀에서 열려 베토벤 첼로 소나타 작품을 연주합니다. 제주시 새심제 갤러리에서는 내일부터 8일까지 고혜정 작가의 금속공예전 고향의 봄을 마련합니다. 제주시 심원 갤러리에서는 3일부터 24일까지 도예가 6명의 작품을 선보이는 특별 전시회 그림이 있는 도자전을 마련합니다. 설문대 여성문화센터에서는 9일 오후 2시부터 김미경 W인사이츠 대표를 초청해 살아있는 뜨거움이란 주제로 무료 행복 특강을 마련합니다. 이재봉 시인이 세 번째 시집 껍질의 묻다를 도서출판 다층에서 펴냈습니다. 제주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에서는 중장년층 고용 촉진을 위한 장년 취업 인턴제를 마련하고 만 50세 이상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중소기업 인턴 사원을 모집합니다. 또 이들을 고용하는 5인 이상 중소기업에는 인턴 사원 임금의 50%를 최대 넉 달 동안 지원합니다. 제주시 서광로에 있는 한국병원에서는 치과위생사 1명을 채용합니다. 급여는 월급 150만 원 이상으로 자세한 사항은 759개 0번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생활문화정보 정유진입니다. 제주선적 여객선에 대한 특별 점검 결과 19건의 안전관리 미흡 사항이 적발됐습니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제주선적 여객선 4척에 대해 불시 점검을 벌여 19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한일 카페리 3호와 핑크 돌피노는 구명환 연결 상태가 불량한 것으로 드러났고 한일 카페리 1호는 음료 자판기 고정장치 미흡, 블루 나레오는 우등객실에 구명동의 착용법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제주도는 재난 현장 긴급 대응에 관한 규정을 도지사 훈령으로 공포했습니다. 이 규정은 재난이 발생할 경우 대응 편제와 재난 공보 체계, 방제 자원 공동 활용, 재난 대비 훈련 체계를 포함해 5장 92개 조문으로 구성됐습니다. 또 상황의 신속한 수습을 위한 합동 기획과 책임 소재의 구분, 현장 대응 인력을 효율적으로 통제하는 데 필요한 대응 체제를 구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도 도항선 사업 분쟁과 관련해 우도 현지에서 공개 법정이 마련됩니다. 제주지법 행정부는 우도 도항선에 대해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우도 해운과 우림 해운이 제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어항시설 사용과 점용 허가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3차 공판을 오는 22일 우도에서 열기로 했습니다. 우도 해운과 우림 해운은 지난해 새 도항선 업체인 우도랜드가 등장하자 도항선 접안 면적이 좁아 안전에 문제가 발생한다며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초고층 빌딩 드림타워에 대한 착공 기한이 연기됐습니다. 제주시는 사업자인 동아투자개발이 지난달 28일 드림타워 건축계획 변경에 대한 허가가 나올 때까지 착공 기한 연기를 요청해 오에 따라 이를 허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전 재난 영향성 검토위원회에서 요청한 일조권과 바람 영향에 대한 보완 계획서를 오는 15일까지 제출하라고 사업자 측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한편 제주도는 사업자가 보완 계획서를 제출하는 대로 사전 재난 영향성 검토위원회를 열고 보완 내용을 다시 심의할 예정입니다. 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사전투표제가 처음 시행됨에 따라 제주 도내 읍면동 사무소 43곳에 사전투표소를 설치하기로 이를 공고했습니다. 사전투표는 오는 30일과 31일 이틀 동안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실시되는데 유권자는 주소지에 관계없이 사전에 신고하지 않고 가까운 투표소에서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